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민입니다. 오늘은 27배 상승하는 로봇 시장, 앞으로 이 종목들이 대박납니다. 부자들만 몰래 쓸어 담는 중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으로 현재 구독자 14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봇 시장과 더불어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종목들까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지금 현재 20배 정도, 저점 대비 20배 정도 상승한 흐름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2년 전에도 저희 수익민 채널에서는 꾸준히 강조드렸던 그러한 이제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수익민 채널에서 강조드렸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2년 전에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강조드릴 수 있었는지 그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추천했던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의 대시세 예상 종목들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향후 1년 내지 2년 뒤에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타이밍에서 이 종목들이 좋게 보이는지 이런 빅데이터들을 쌓아나가는 그런 공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메타인지를 늘리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봇을 가지고 또 과거의 데이터와 좀 이제 섞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로봇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정해봤냐면 AI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느냐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챗 GPT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을 때가 바로 요 구간입니다.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 초 이때 이제 챗 GPT가 출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섹터를 보면 바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뭐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브리지텍, 뭐 등등등등등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뭐 그런 기업들이 뭐 대부분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가장 먼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0원 하던 주가가 40만 원까지 무려 100배가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전력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AI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전기랑 AI랑 무슨 상관이 있었길래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전력기기 업체들이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냐, 일단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좋아졌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가 부족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전력망을 확충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데 그런 전기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에는 전기랑 변압기가 공급 부족 현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받쳐줄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상승했어요. 간접 수혜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것이죠. 광산에서 광산을 캐는 사람들보다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AI 발전에 있어서 전 세계 전력망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기를 다루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로봇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로봇이 지금 그냥 일반적인 협동 로봇이나 또는 제조업 로봇이나 또는 뭐 의료 로봇이나 또는 웨어러블 로봇 이런 개념을 넘어서 아니 그냥 인간이랑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배 이상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2030년도까지. 지금 2025년도잖아요. 5년 내에 거의 뭐 27배, 30배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봇 분야에 투자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테크들의 새 격전이 이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사가 로봇이 아니었죠. AI였죠. 빅테크의 새 격전지는 AI였다. AI 관련주는 다 좋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지금은 뉴스가 AI, 빅테크의 새 격전지는 이제 로봇이다.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7가지 핵심을 좀 이제 요약을 하자면,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인구수보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2035년도까지 380억 달러에서 무려 24조 달러. 굉장히 크죠? 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장 규모를 보실 수 있겠고, 미국에서만 한손으로 모건 스탠리는 2050년도까지 6,500만 대가 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6,500만 대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4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10억에서 100억 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100억 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에서부터 20배나 상승한 흐름이고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으면 앞으로 30배, 40배, 10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이 되어서 뭐 실제 생활에 쓰이게 되면 그때는 기대감이 없어지겠죠. 그때 되면 뭐 주가 상승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이야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태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AI가 처음 나왔을 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런데 더 큰 상승은 어디서 나온다? 뒤에 전력기기 업체처럼 간접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에서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로봇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뭐 몰빵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텐데 로봇에 일정 비중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로봇 관련된 수혜주에 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로봇 관련된 수혜주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전략도 지금부터는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요 에너지원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나 전기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100배 상승했었죠. 자, 그러면 로봇이 만약에 구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원이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력원.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동력원이 없으면 이게 그냥 깡통이죠, 깡통. 동력원이 없으면 깡통이고 동력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겁니다. 로봇과 깡통은 한 끗 차이예요.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동력을 주는 게 지금 현재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 우리가 아는 2차 전지죠.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도 그렇고, 에질리티도 그렇고, 뭐 피규어 AI도 그렇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취급을 하는데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자, 만약에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억 대가 생산이 되면 그 100억 대에 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일부 기업들은 고체 전지를 연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죠. 네,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로봇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로봇을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쓰기 위해서는 뭐 노동 현장에서도 쓸 것이고 뭐 교육 현장에도 쓸 것이고 아주 많은 분야에서 로봇을 쓸 것인데 근데 갑자기 로봇이 막 이렇게 일하다가 픽 쓰러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갑자기 픽 쓰러져. 깡통이 돼 그러면. 그러면 그게 로봇으로서 과연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만 대, 200만 대, 100억 대, 200억 대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 로봇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원이 부족하다면, 배터리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그게 로봇으로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배터리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미국에서 만드는 모든 로봇들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공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고체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전지도 좀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옵티머스는 배터리 1회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작동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질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그 다음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다고 해요. 테슬라나 뭐 에질리티나. 그리고 또 유선으로 전력 공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기처럼 뒤에 코 쭉 꼬리 빼가지고 코드 딱 연결해야 이제 로봇이 이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성에 제한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로봇으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로봇의 동력원으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랑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랑 고체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고체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구현할 수 있으면 그냥 이거 깡통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혁신 얼어 죽을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깡통이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원,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전기라는 동력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AI가 만들어진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원이 없으면 이거 깡통이에요. 하지만 이걸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원이 있다면 그때서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그런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제2의 전력기기 업체들처럼 정말 다시금 뭐 큰 대시세 수익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배터리 쪽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2차 전지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로봇 때문입니다. 예. 로봇에도 어차피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량용 배터리도 중요하겠지만 로봇용 배터리도 취급을 하면서 물량을 늘려간다면 그러면 또다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5년, 10년 뒤에 그때 투자하려고 하면 힘이 늦는단 말이에요. 지금 기대감이 슬슬 생기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나 또는 정보체 쪽으로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쓸걸요. 아무런 투자자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치 6개월 전에 바이오 종목들 상승할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요. 저 수익맨만 계속적으로 로봇 찍어야 된다. 예? 로봇 레인보우 로티스 저점 매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렸지. 다 바이오 종목들 찍으러 갔단 말이에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이런 거 다 찍으러 갔었단 말이죠. 로봇주가 가장 밑에 있을 때. 지금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로봇주 100%, 200%, 300% 올라가니까 다 로봇주 찍으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지금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2차 전지 지금 현재 고점에서 50%, 60% 물린 투자자들이 지금 다 2차 전지 팔고 로봇 찍으러 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바닥을 찍고 있고 배터리 기업들은 완전 죽쓰고 있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보름달이 되면 초승달로 변하는 것이에요. 초승달이 결국에 보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보름달에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승달이 되는 겁니다. 초승달에서 들어가야 보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승달은 지금 현재 배터리 기업들이다. 라는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무의식 데이터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죠. 네, 그런데 오늘은 전고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폭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지금 안정성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멀쩡한 로봇이 갑자기 걸어가다 펑 터질 수도 있습니다. 불나거나. 그럼 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요 부분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인기가 많았어요. 한 불과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금 외국인들이랑 기관들 큰 손들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2차전지 부분에 있어 전고체 쪽으로는 큰 손들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항상 이 선행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을 때 가장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고체가 지금은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로봇에 탑재가 되면서 뭐 100억대, 200억대에 이렇게 공급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실현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실현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주가를 상승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전고체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첫 번째로는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크게 하락을 했죠. 쭉쭉 빠지면서 지금 현재 주봉상 흐름인데 보면 쌍바닥 흐름이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로봇 동력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또 이렇게 쭉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고점권이 아니라 저점권이잖아요. 그렇죠? 저점권에서는 이렇게 크게 한 번씩 100%짜리 상승 탄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30%짜리 나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도 추세 돌파 나오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좀 무섭겠죠, 그쵸? 정고점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맞고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전하잖아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기관들도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수량을 늘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외국인들도 이틀 정도는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원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그 동력원은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요 두 개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농화성입니다.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자, 삼성 SD에서 꿈의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양산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차트 흐름과 똑같아요. 한번 상승을 크게 했다가 밀렸죠. 그리고 상승했다 또 밀렸습니다. 또 상승했다 또 밀렸죠. 자, 여기서만 요런 구간에서만 잘 잡으셔도 사실 뭐 수익률 100%, 50%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도 보시면 빠지고 쌍바닥 그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지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지지받고 반등하는 쌍바닥 흐름이 이렇게 주봉 패턴상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의 동력원이었던 게 바로 전기였습니다. 그 전기에 가장 필요한 전력기기들 100배 정도 상승했고요. 간접 수혜주로서. 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동력원이 없으면 깡통이라고 말씀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원은 바로 배터리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0억대, 200억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속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 로봇에 들어가지 미국이 과연 중국산 배터리를 쓰겠습니까? 이게 또 안보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확률이 크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좀 독점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과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된 기업 주목을 해보시고요. 지금 모두가 로봇 관련주나 유리기판주 찍을 때 우리 수익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나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관심 가지면서 또다시 좋은 큰 대지지 흐름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네, 항상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주요 뉴스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일정을 파악하는 테마주 일정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투자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각화된 투자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 수익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 시작 전에 이런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 모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사실 뉴스 하나하나 다 찾고 관련주들 하나하나 찾고 대장주 찾고 이 뉴스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런 거 찾는 거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물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귀찮단 말이에요. 그 귀찮은 작업을 저희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그리고 수급 찾는 거 귀찮잖아요. 네? 사모펀드나 투시나 연기면 어떻게 매수했는지 찾는 거 귀찮아요. 그거 제가 다 찾아드린다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뭐 항상
같은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 쌓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80% 승률을 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주들 보시면서 대부분 같은 자리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쌓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은 여러분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즘에 댓글 너무 자주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하트 박아드리고요. 이렇게 답글까지도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